태우는요 섭정을 시작하자마자 먼저 김치향부터 사면시킵니다. 와. 사랑하는 연인의 죄를 없애고 유배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유배지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이 천추태후가 마음 놓고 자신의 사랑하는 김치향을 만날 수는 있었을까요? 김치향이 어쨌든 왕족도 아니니까 지금 신분에서는 더더욱 옛날처럼 안 되죠. 맞습니다. 김치향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또다시 눈총을 받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천추태후는 이번에도 언제라도 김치향을 만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먼저 맨 처음 사랑을 할 때는 김치향을 어떻게 시켰죠? 스님. 네. 자, 이번엔 김치향에게 관직을 줘서 궁으로 불러들이려는 계획을 시행합니다. 자, 김치향이 가장 먼저 일했던 곳은요, 궁중 의례를 담당하는 한문이라는 기관의 말단 관직이었습니다. 더 나은 벼슬을 줄 수가 없었네. 다른 사람들의 눈도 있고 해서. 궁주님 옆에 있을 수만 있다면 이마저도 제겐 과분하죠. 이제 천추태후는 언제든지 김치향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치향은 계속 이곳에서만 일했을까요? 아닙니다. 김치향은요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자,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끝에요 김치향은 불과 몇 년 만에 고려 조정의 재정, 행정의 실권을 모두 장악합니다. 와. 즉 김치향이 천추태후의 비선 실세가 된 겁니다. 교수님, 근데 아무리 사랑하고 만나고 싶었다고 해도 관직까지 주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천추태후로서는 연인을 곁에 두고 싶었을 텐데 네, 여기에 더해서 섭정을 시작하면서 뭔가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판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김치향에게 관직과 정치적인 힘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비선 실세가 된 김치향, 자신의 권세를 마음껏 자랑합니다. 김치향은요 궁 근처에 무려 300여 칸에 이르는 대규모 저택을 짓습니다. 그리고는요 정자, 정원, 연못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조성합니다. 김치향은 바로 이런 저택을 지어가지고 자신의 재력과 위엄을 보란 듯이 과시한 거죠.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나 이 돈이 갑자기 생기면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보답해서라도 막 왜 내가 이 사람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후 김치향은요 천추태후의 처소인 천추전과 화려하게 지은 자신의 저택을 오가면서 바쁜 날들을 보냅니다. 자, 호의호식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가던 천추태후와 김치향. 그런데요, 천추태후에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지금 뭐 다 얻었는데 고민이. 바로 자신의 아들 목종에게 보통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왜? 자, 이대로 목종에게 후사가 생기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다음 왕위를 이을 만한 사람은 또 누가 될까요? 바로 여동생 헌정왕후가 낳은 아들 대량원군 왕순이었습니다. 자, 왕순은요 불륜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태종 왕건의 후손입니다. 자, 목종에게 후계자가 없다는 건요 천추태후와 김치향 입장에서는요 지금 잡은 권력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천추태후가 목종의 후계자 문제를 두고 조급했던 데에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천추태후가 걱정했던 목종의 비밀. 자, 한번 보시죠. 유행가는 용모가 아름다워서 왕이 남달리 아끼고 사랑하여 남색으로서 총애하였다. 그러니까 목종이 그 총애하는 사내였다. 이게 좀 이상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목종이 남자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 한마디로 목종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요, 바로 유행간이라는 사내였습니다. 교수님, 그럼 목종은 후사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목종이 동성애만 했던 것은 아니고 요석택 궁인 김씨라고 하는 후궁도 굉장히 총애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후사가 생기지 않았던 것인데요. 당시 어머니인 천추태후가 거의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왕의 어떤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적 요인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목종을 앞세워 권력을 잡은 천추태후의 입장에서는 이거 속이 타들어가는 너무도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려 왕실을 들썩이게 할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 바로 왕실의 새로운 아이, 그것도 아들이 태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누구의 아이였을까요? 당연히 목종이죠. 목종 아들. 예. 아닙니다. 바로 천추태후. 우와, 어머니? 와, 나이 많지 않나요? 놀랍게도 40살의 천추태후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니 천추태후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아들이 못하는 거를 내가 나서겠다. 자, 그렇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김치양. 맞습니다. 그녀의 연인이었던 김치양. 24살이 된 목종에게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생겨난 겁니다. 와. 자,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자 천추태후는요, 당시로선 상상조차 어려운 결심을 합니다. 바로 목종에게 후사가 없으니 이 아이를 목종의 후계자로 만들어야겠다. 자,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태조 왕건의 후손일 때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김치양은 태조 왕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추태후는 전례 없는 어마어마한 일에 도전하려 했던 것이죠. 교수님, 김치양은 왕족이 아닌데 그 아이가 대를 이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왕족인 천추태후의 아이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국왕이나 신료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왕위가 다른 성씨로 넘어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그러한 사안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자신들이 낳은 아들을 목종이 후계자로 책봉을 받았던 천추태후와 김치양. 자, 그렇다면 이때 천추태후가 해결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설마? 자기 여동생의 아들? 그렇죠. 바로 부모가 모두 태조 왕건의 후손인 자신의 조카 대량원군 왕순이었습니다. 아, 맞네. 와. 자, 조카한테 왕위 후계자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한 천추태후.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바로 12살 된 자신의 조카 대량 원군을요 궁 밖으로 쫓아내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천추태후가 자기가 당했던 거를 똑같이 그렇게 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냥 쫓아낼 수는 없죠. 명분이 있어야죠. 아이 그럼요. 아니 신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섭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걸 포장했을 것 같아요. 비슷했어요. 천추태후는요 자신의 조카 대량 원군 왕순의 머리를 깎아 승려로 만듭니다. 그리고 궁 밖에 있는 절로 쫓아내버립니다. 천추태후는요 대량 원군 왕순을 승려로 만들어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구만. 그런데요 막상 이 또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또 승려로 만들어서 궁 밖으로 내보낸 건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12살인데. 그래서 어느 날요 이모 천추태후가 나인을 통해서 대량 원군이 있는 절로요 술과 떡을 잔뜩 차려서 보냅니다. 오. 자 천추태후의 명을 받은 나인은요 술과 떡을 잔뜩 들고요 대량 원군 왕순이 있는 절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절에 있어야 할 대량 원군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떡과 술을 들고 이 대량 원군을 찾아온 나인에게 절의 승려가 이렇게 말하네요. 대량 원군이 저 산에 놀러 갔는데 돌아오면 뭐 이 떡과 술 내가 전해드리리다. 천추태후가 보낸 궁궐의 나인은요 어쩔 수 없이 이 승려에게 떡과 술을 전달하고는요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인이 돌아가자마자 승려는요 선물 받은 술과 떡을 모조리 뜰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뜰에 버려진 음식에 까마귀와 참새가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은 새들이 죽어나갑니다. 한마디로 천추태후가 자신의 조카 대량원 왕순을 절로 쫓아낸 것도 모자라 음식에 독을 타서 죽이려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량 원군 왕순이 왕이 될 생각이 없다고 해도 대량 원군 왕순을 목종의 후계자로 만들고 싶은 세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1%의 가능성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후에도요 천추태후는요 절에 들어간 대량 원군 왕순을 죽이기 위해서 몇 차례 자기까지 봅니다. 와.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천추태후는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